하면 되니까. 자, 어저께 그 신기루 TV 하면서 그 방송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두컴컴한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내 목적지를 향해 가려 그래요. 후라시 어디 비쳐요? 잘 생각해봐요. 이러고 비치고 이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제 안 보여요. 후라시만 있어요. 이러고 가면 못 가요,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때 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봐요? 일단 처음엔 봐야죠. 내 발 밑에 뭐 있는지.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쫙 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면 되는지에 대한 이 흐름을 보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고 계속 가요?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멀리 보니까 저기에 지금 딱 보니 돌이 있구나, 뭐 웅덩이가 있구나, 파였구나, 높구나, 뭐가 지저분하거나 진흙이구나 있으면 가면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후라시에 해당하는 게 통찰력이고 안목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이게 불우한 얘기지만 통찰력을 갖고 살아가게끔 어떤 사회에서 막 소스를 주고 우리를 막 깨게 만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참 애석한 얘기인데 특히 이제 영업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더더욱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두지를 않습니다. 아니 깨달아서도 안 됩니다. 못 깨닫게 회방을 놓으면 낫지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도 그 직원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좀 뭐긴 하지만 이거 깨달을까 봐. 네,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저는 깨닫고 참여하라고 그냥 저한테 정확하게 같이 가자고. 왜 그러냐면 그걸 깨달아버리면 같이 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걸 모든 걸 알아버리면 내가 내 걸 하는 게 제일 낫죠. 왜냐면은 반드시 확정적인 무조건적인 확률로 어떤 기업체에서 돈이 벌리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벌어낸 가치보다 적게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벌어진 그 가치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부가가치인 기업 가치, 어떤 자산으로서의 어떤 누적 자산의 등식, 이게 절대적으로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내가 삼성에 들어가고 반도체 아무리 많이 판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반도체 핸드폰 팔아가지고 떨어지는 이 매출 중에서 내가 가져가는 게 확정적으로 남는 마진보다 적게 가져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상이라고 여기잖아요, 그걸. 물론 뭐 그 정상이어야 하죠, 오너 입장에선.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매번 다 정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애석한 게 그렇다고 해서 오너가 위아더 월드 그러면서 퍼주는 이런 회사가 있다? 이러면 또 그 회사가 망해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는 그 어저께 했었던 얘기인데 이것도 회사에서 돈을 직원들한테 많이 주면 줄수록 큰일 나는 이유. 이거는 그 뭐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망하는 문제랑 직결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잘 보세요. 건물주가 이 월세를 그 뭐 100만 원이라도 기를 쓰고 막 올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지금 이 개념 자체에 대해 아예 아까 말한 통찰력이 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지조차를 파악 못해요. 만약에 이제 강남의 이 빌딩이 3% 4% 정도 하거든요, 수익률이. 그 수익률 3%라는 말은 뭐냐면 월세가 3억이다. 만약에 그 1년간 합친 게 연세죠. 그러니까 연세가 3억이면 그게 100억짜리다 이 소리예요. 100억 곱하기 3%니까 3억 그거잖아요. 수익률.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잘 보세요. 이제 100만 원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이게 지금 예를 들어 15개 층이잖아요. 층당 뭐 1000만 원씩 월세다.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 나와요? 1억 5천이죠. 그럼 1억 5천이 12달 곱해지면 얼마예요? 18억이잖아요. 아, 계산 빠르시네요. 직업이 지금 그거랑 관련이 없는 직업이신데. 네. 하여튼 그럼 18억이에요. 자, 18억짜리 연세가 나와요. 수익률 3% 잡으면 얼마예요? 이거 부동산 가격이 아까 3억짜리가 100억이라며요. 600억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대 이거예요. 그럼 6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자산가가 그거 100만 원 그거 그냥 그 세입자들한테 더 내라고 막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바라봐주면 계산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뭐냐면 100만 원을 더 받게 돼요. 지금 그럼 총 15개 층이니까 얼마가 더 들어와요? 1,500이 더 들어와요. 그럼 1년에 얼마가 더 늘어나요? 1억 8천이죠. 자, 그럼 건물값이 얼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익률 계산을 따지면 60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한텐 개개인에게 100만 원인데 오너 입장에서는 60억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을 거꾸로 해볼게요. 월세를 100만 원 깎아주면 어떻게 돼요? 얼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10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60억이 까이는 거잖아요, 내 자산에서.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그러니까 내가 공시를 뒀으면 공시를 뒀지 그 세 깎아가지고 안 넣는 거예요. 넣으면 안 돼요, 이거를. 넣는 것 자체가 모든 것에서 피해를 끼치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건물이라고 했고 월세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회사의 잉여금과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15명의 영업사원이 있고 월급을 100만 원 더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처럼 그냥 3%를 잡아볼게요, 그냥. 3%까지 안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럴 때? 이게 웃겨지는 거예요.
방금처럼 그대로 이 3% 그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계산 따져가지고 하는 게 33배짜리 퍼가 33인. 다른 말로 아까 3%였으니까 33배 하면 100% 되는 거잖아요. 요걸 그 주식 계산할 때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할 때 퍼라고 불러요. PER. 그럼 33배짜리라고 그냥 가정하고 갈게요. 뭐 그렇게까지 높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럼 월급을 직원 15명한테 100만 원씩 더 주면 나는 얼마나 손해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60억 손해 보는 거예요. 기업주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업 이걸 나중에 매각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럼 월급을 100만 원 더 주고 싶어요? 덜 주고 싶어요? 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덜 주면 이거 많이도 아니에요. 100만 원만 덜 주면 어떻게 돼요? 얼마가 들어요? 60억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주 계산에선. 아까 말한 대로 그 건물주가 계약서 써가지고 100만 원씩만 올려받으면 그 사람은 하루에 60억 번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실질적으로 돈 버는 법에 관련된 어떤 뒷세계의 맥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거 뉴스에서 봐갖고 하는 뭐 삼성 SDS 상장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한 방에 1조 클럽 올라간 거 같은 개념이잖아요. 월급 벌어가지고 재테크 한 거 아니잖아요. 부자들 중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재테크해서 부자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정설로 여기고 잘 벌어가지고 아껴 써서 재테크해서 투자해서 굴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지금 골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 부자들은. 우린 그렇게 해. 부자가 안 되잖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재테크를 하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만들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자리가 만약에 돈 떨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돈 떨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뭐 할 거예요? 일자리를 빠르게 찾잖아요. 일자리 구하고 찾고. 여기서부터가 지금 남들 부자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고 남들이 부자 되고 나는 부자가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확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깨닫지 못했어요? 사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살아야 돼. 그리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사는 대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 50 되면은 안정적으로 망하게 돼 있죠. 사회에서 FM 코스들을 밟아가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한 1% 될까요? 여러분들 동기동창 중에 다 따져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이 한 말에서 달라지는 사람이 있나? 일반적인 FM 코스를 가가지고 직장인 잘 들어가지고 그냥 그 삶이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일단 어떻게 돼요?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시작을 해가지고 나왔더니 이제 어머니 아버님으로부터 용돈 타쓰는 이런 신세가 되죠.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이 됐는데 내가 쓰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한 1년은 취직돼도 월급 나오는 거 다 쓰게 돼 있어요. 뭐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냥 뭐 어머니 선물 드리고 뭐 하고 없어 일단. 근데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끊어주니까 그거 가지고 마니너스 통장도 만들어 카드론도 해 대출도 해 다 하잖아요. 회사에서 잘해주잖아요. 그렇게 해. 진행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확정적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그 메꾸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탈출을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내 미래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 탈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탈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유는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내 나이 40, 50이 될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확정적으로 잘리고 나면 이제 퇴직금 털어다가 이제 뭐 할까 이러고 있다가 김밥집 차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인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돼? 그 결정됐잖아요. 내가 지하철 안에서 아무리 막 뛰어봐요. 뭐가 그 바뀌어져요? 그래서 급하다고 뛴다고 속도가 빨라져요? 내 속도는 지하철 정해요? 그럼 지하철을 갈아타야죠. 내가 만든 내 지하철로. 근데 사람들은 내 지하철 만들려고 그러면 무섭고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가 그 철로를 깔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낭떠러지를 향하고 있는 지하철 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뛰고 있죠. 우리들이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게 여기서 핵심이 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탈출해야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탈출하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기관사 이 지하철의 주인들은 그 안에 승객들이 그걸 알면 안 되잖아요. 조선시대에 보면 지주와 어떤 그 소장농의 관계를 보면은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으면 중간에 마름이라고 하는 중간 관리자를 두고 마름이 얘를 관리해서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름이 빠지든 이 소장농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지주 입장에선 손해잖아요. 그게 자산의 어떤 증식의 토지와 노동력이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뭐예요? 땅 대신에 기업이라는 걸 바뀌었고 소장농 대신에 직원이라고 하고 하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지주에 해당하는 게 오너가 되는 거고. 그 맞잖아요. 그거. 그냥 말만 이렇게 좀 풀어서 비유를 한 거지만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소장농이 그런 소장농 탈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평생 탈출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거기는 신분제 자체가 그랬고 어떤 이게 권한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소작을 하면 받게 되는 어떤 퍼센테이지 자체가 일가족을 끌일 수 있는 그게 안 돼 무조건. 적게 주잖아요. 풍년이 나면 풍년이라고 또 뜯어가고 뭐 흉년이라고 뜯어가고 일단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도 왜 뭐 옛날에 뭐 고구려에서 뭐 이런 거 하고 뭐 제도 하잖아요. 뭐 저리로 뭐 대출을 해준다 이러면서 곡식을 지주들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고리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딸을 데려가네 뭐 어쩌네 이렇게 다는 어떤 고사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못 벗어난단 말이야. 근데 뭐 현대사회에서 지주들이 이게 오너죠. 오너들이 뭐 직원들한테 대출해 줄 수 없는 분 노릇이고 그러니까 종이 한 장 끌어주는 거 아니에요. 가서 딴 데 가서 하라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연명하게끔 만든 다음에 못 벗어나게 만들어 가는 게 현재 자본주의 상황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 엄밀히 따지면 그 시스템 안에서 갇혀가지고 우리들은 매번 그냥 열심히 뛰면 열심히 뭐가 나오겠지 자꾸 그 노력을 하는 형태로 왜? 되잖아 봐봐 라고 하는 어떤 희망들을 약간씩 보여주면서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방금처럼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떠러지를 향하는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낭떠러지를 빨리 언제라도 빨리 탈출해야 돼요.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 탈출하면 언제 거기서 또 빠져나와요. 빠르게 탈출해서 내 지하철을 만드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죠.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을 만든다는 게 이게 이제 또 쉽지가 않죠. 어떻게 무슨 돈으로 어떤 자본과 어떤 아이디어 아이템과 어떤 이 직원 인맥 인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지하철을 만드느냐 이게 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를 보면은 요즘 뭐 자영업자들 뭐 100만 명 창업하면 1년 내에 80만 명 망하고 다음 년도에 90만 명 그 이주적 망하고 뭐 3년 되면 없고 그러잖아요. 많이 창업해요. 그냥 창업이야 많이 해.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제 부동산이 그 뭐 점포 컨설팅 다 이제 그 돈 버는 거고 프랜차이즈 다 돈 버는 거고 김밥집 차려봐야 뭐 김밥 그 회사 돈 버는 거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야 인테리어 업자 먹고 살지 프랜차이즈 업체 먹고 살지 공인중개사도 먹고 살지 뭐 건물주들도 그래야 또 그때 한 번씩 월세 올리죠. 한번 망해지고 나갈 때 올리는 거지 뭐 있는데 갑자기 못 올리잖아요. 괜히 좀 눈치 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사회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에 동참이 있으니까. 그럼 자본주의에서 승리자가 될 것이냐 패배자가 될 것이냐 누가 결정하겠어요?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젊으신 분이 상임일까요? 20대? 30대? 31살. 20대 없나요? 20대? 어떻게 계시네요. 네, 20대. 자, 지금 열심히 하십니다. 그죠? 자, 30대 한번 볼게요. 그럼 30대. 네. 자, 대다수의 젊으신 분들 30대. 자, 이 중에서 내가 20대 때 정말 내가 지금 열심히 할 만해. 너무 놀았어.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자, 그럼 40대 한번 손 들어볼게요. 높이! 자, 내리시고 40대 분들도 내가 나름대로 젊었을 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금도 열심히 한다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젊었을 때 내가 탱자 논 대가는 내가 감내한다 이래요. 방금 전 그거잖아요. 네. 그럼 50대. 자, 내려주시고 어떠세요? 50대인 분들은 내가 과거에 정말 흥청망청 놀아서 이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다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한 대가가 뭐예요? 지금 열심히 하는 거죠. 자, 20대인 우리 사장님의 그 미래 모습이에요. 30대와 40대, 50대를 거쳐서 뭐가 되냐면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지하철 안에서 열심히 뛰면 지하철에서 계속 열심히 뛰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이 정도 빨리 가잖아요. 지하철 환승하는데 거기 딱 입고 가고 거기 막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좀 막 뛰어가지고 그 다음 지하철을 갈아타고 이런 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속도는 한 5분 줄 거예요. 내 인생에서.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이런 말처럼 그 5분 먼저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골로 가는 거죠. 힘들기만 하고 어렵고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명쾌한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100m를 기어가고 있는 애기들이 있어요. 갓난 애기들. 다리에 힘이 없어. 계속 기어가는 거죠. 아장아장 기어가요. 한 10명에서 우리가 레이스를 딱 뜁니다. 이 중에서 딱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데 옆에 보니까 다 이러고 가잖아요. 애기들이 어른과 같이 크면 어떻게 가겠어요? 직립보행을 하겠죠. 연습을 하고. 근데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다 기어가고 있는 이런 판국이에요. 이 판국 속에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너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죠. 세일즈 우리가 자꾸 했더니 거절당하고 힘들어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면 돼요? 일어나면 되잖아요. 뭐 몰라서 이걸.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원래 아픈 거야. 하다 보면은 굳은 살이 먹일 거야. 멘탈을 가지고 해야 돼 우리가. 이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또 가다가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애가 힘들어요. 근력이 딸려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죠. 하다 보면 원래 힘든 거니까 하다 보면 근육이 붙어. 우리 영업하는 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또 이제 또 막 시키는 거예요. 막 기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초심으로 들어가라. 백 투 더 베이직. 베이직 투 더 베스트. 네가 지금 출발한 저기서부터 이만큼 왔잖냐. 근데 진짜 길을 쓰고 열심히 간 놈과 나와 차이가 한 걸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원래 아픈 거잖아요. 원래 기어가는데 아픈 게 정상이지, 땅바닥에서. 근데 그거를 왜 참아야 돼요? 참으려 그러면 차라리 이걸 참아야지. 일어나다가 자빠지면서 아팠던 거 참을 수 있잖아요. 일어나는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나다 보니까 일어났어. 그럼 이제 걸고 뛸 수 있으니까 애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가는데 그거 일어나는 동안은 좀 처지겠죠. 그 아기한테 있는 선택은 딱 하나예요. 내가 계속 뛸 거냐, 평생을. 죽을 때까지. 혹은 일어날 거냐. 일어나지 않으면 100m 가는 거는 너무 어렵거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높은 폭, 낮은 폭 해가면서 이거 100m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거 기어갈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 이거를? 근데 이거 시키는 거잖아요. 빌딩 타라부터 시작해갖고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라. 길 가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라. 지금 이거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가끔 가다 팔리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가끔 가다 팔려 이게 또. 기다 보면은 좀 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된다 이러면서 쟤는 되는데 왜 넌 못해?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영업 조직에서. 친구들한테 계속 전화해라. 얘기 안 해도 그냥 010-1234부터 5678까지 막 걸어봐. 그러면은 안 걸잖아요.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자꾸 쪼잖아요. 하라고. 그러면 이제 가서 친구라도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참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일반적인 조직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야채 가게에 취직을 해요. 그럼 야채 가게에서 당연히 오세요. 꽈리고추가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잘할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얘는 얼마나 야채를 많이 먹는지, 얘네 가족들은 야채를 또 얼마나 소비하는지, 얘네 친구들한테 얘는 야채를 얼마나 많이 공급할 수 있는지, 이거가 야채 가게 알바 뽑는 기준이면. 얘는 야채 가게 알바예요? 야채 가게 고정 소비자예요? 그 뭐예요 지금 보면은? 월급 주면서 빨리 물건 사가라는 거잖아요, 얘한테. 잘 보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보험회사에서도 왜 그럼 아는 사람들 200명씩 연락처를 적어놔야 돼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나는 그럼 여기서 소비자냐, 영업하는 사람이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편하거든요. 깔끔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 지어주고 알아서 해, 그냥 니들이. 그리고 이만큼 먹는 거야. 그리고 알아서 난 몰라, 노타치. 그리고 알아서 해, 뭐 누구 팔든 간에. 이게 가장 깔끔하단 말이에요. 왜? 내 경영력이 분산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게 조직에서 섞여 있으며 지침을 받은 대로 활동하며 거기서 꾸준히 고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을 거다라고. 물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지만 쥐구멍도 어디 야외에 좀 그 양집하는 곳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집안에 어디 창고에다 쥐구멍 뚫어놓으면은 거기에 볕들 날은 평생 오지 않아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하철에서 탈출하지 않다면 이거는 확정적으로 앞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죠.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나만의 지하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왜 만들어야 되며 어떤 식으로 이걸 운용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들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당면 과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를 우리가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너가 될 수 있게끔 도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려니까 어려운 거.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아까 말한 대로 회사에서 뭐 경험을 쌓고 내가 사장님한테 배운다? 이거말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생선 가게가 그 고용한테 맡기는 건 뭐가 달라요? 그분들은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걸 갖춰달라고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다른 말로 이게 지금 될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무작정 사회에 부딪히는 거죠. 소문을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망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막 폐가 망신할 때까지 막 망해보다 보니까 역시 나는 창업하고는 안 맞아. 직장인 체질이야.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다 안 되니까. 왜냐하면 맞잖아요. 100만 명 뭐 창업하면 그중에 90만 명 이상이 다 망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배우고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